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빠져나갈 수 없이 무조건 유죄가 예상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.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신철규 변호사라고 합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경우도 생기고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욕설을 듣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이럴 때 명예훼손죄로 한번 고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명예훼손죄 성립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.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갔는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명예훼손죄는 그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두 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. 형법상 30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.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죠. 그리고 그 매체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쓴다거나 SNS로 글을 쓴다거나 하시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. 그래서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각각 처벌되는 법 규정이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.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공연성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혹은 구체적 허위 사실의 적시가 되겠죠. 근데 이 공연성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, 공연성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상태를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둘만 있는 공간에서 불쾌한 얘기를 들었다거나 한다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죠. 이 공연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하면 이렇게 전파 가능성을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. 설사 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욕하는 말을 했다, 아니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한다고 할 때 지인이란 사람이 먼 관계라던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돼서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. 다음 요건으로는 이 사실의 적시인데, 사실의 적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했느냐 아니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했느냐거든요. 근데 둘 다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있어야 돼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확인 가능한지 여부예요.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사기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수감을 했다,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. 근데 이거는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정말로 교도소 갔다 온 적이 있어?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이게 사실의 적시인 거죠. 단순하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, 저 사람은 서자래, 이런 표현들은 사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에는 어렵죠. 이런 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라고 보고 다툼의 과정에서 욕설 비슷한 걸로 볼 수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을 보면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원해요.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.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.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돼요. 그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위험성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다, 말은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간단해요.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죠. 최근에 조민 씨,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민 씨가 통학을 할 때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적이 있었죠. 1심 판결문을 보자면은 이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라는 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기보다는 이게
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뭐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, 또 누군가한테는 이거 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저렇게 타고 다닌다라고 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1심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 같아요. 물론 1심 그 판결 내용이 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예, 그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두 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한 가지는 일반 형법인데 나머지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.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가 돼요.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뭐 똑같이 공연성 그리고 사실에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상태는 건 동일하지만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지 성립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조금 더 무거워요.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좀 무거운 이유가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뭐 인터넷이나 뭐 SNS에 게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뭐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, 다른 사람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게재한 거지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디 뭐 빠져나갈 수 없이 무조건 유죄가 예상된다. 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.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. 그러니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예요.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처벌 불허의 의사를 표한다면 불기소 처분의 결정이 날 거고,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처벌 불허의 의사를 표한다면은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재판이 바로 끝나버리게 돼요.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명확할 때는 고소인과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공연성, 뭐 이게 한 명한테만 얘기를 한 것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, 또 명확한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, 두 번째는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발언인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고요.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연성에 성립하는지, 뭐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뭐 소명을 하시고, 뭐 설사 그게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됐다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좀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오늘 콘텐츠 뭐 유익하셨나요? 유익하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신철규 변호사였습니다.